안녕하세요. 오늘은 LLM 에이전트의 메모리 시스템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단기 메모리, 장기 메모리, 에피소딕 메모리까지 모든 개념을 실전 코드와 함께 다룹니다. 이 강의를 마치면 여러분은 지능형 에이전트를 직접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총 8가지입니다. 먼저 단기 메모리로 대화 히스토리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 다음 장기 메모리로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법을 익힙니다. 에피소딕 메모리로 에피소드를 저장하고 실전 메모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컨텍스트 관리 전략과 메모리 검색 최적화도 배우고 하이브리드 메모리 설계와 실무 적용 사례까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단기 메모리입니다. 단기 메모리란 무엇일까요? LLM 에이전트가 현재 대화 세션 동안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시스템입니다. 마치 사람이 방금 나눈 대화를 기억하는 것처럼 에이전트도 이전 메시지들을 컨텍스트로 유지합니다. 단기 메모리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현재 대화 세션의 메시지를 관리하고 이전 메시지를 컨텍스트로 유지하며 자연스러운 연속 대화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면 챗봇이 훨씬 똑똑해집니다. 단기 메모리가 왜 필요할까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초기 챗봇은 매 요청을 독립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사용자가 내 이름은 철수야라고 말했는데 바로 다음에 내 이름이 뭐였지? 라고 물으면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았죠. 대화 히스토리 관리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단기 메모리를 사용하면 이전 대화의 맥락을 유지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그거, 저거 같은 대명사를 써도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복 질문을 방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단기 메모리를 실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코드를 봐주세요. 먼저 컨버세이션 메모리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이니트 메서드에서 메시지즈 리스트를 초기화하고 최대 메시지 개수를 설정합니다. add 메시지 메서드가 핵심인데요. 새로운 메시지를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이때 롤은 유저나 어시스턴트가 되고 컨텐트는 실제 메시지 내용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메시지 개수가 맥스 메시지즈를 초과하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오래된 메시지부터 제거합니다. 셀프 메시지즈를 뒤에서 맥스 메시지즈만큼만 자르는 거죠. 마지막으로 get context 메서드는 LLM에 전달할 전체 대화 히스토리를 반환합니다. 이 간단한 구조로 대화의 맥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기 메모리를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까요? 여행 예약 챗봇을 예로 들어봅시다. 사용자가 제주도 호텔 알려줘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보디 몇 가지 호텔을 추천하죠. 그 다음 사용자가 수영장 있는 곳으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곳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보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주도 호텔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격도 알려줘라고 요청합니다. 이 3가지 요청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요청은 이전 문맥을 기억해야만 제대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단기 메모리가 없다면 매번 제주도 호텔 중에서 수영장 있고 가격 알려줘처럼 전체 문장을 다시 말해야 할 겁니다. 사용자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고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단기 메모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션이 끝나면 모두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닫고 다시 오면 이전 대화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한 LLM의 컨텍스트 윈도우 제한 때문에 무한정 메시지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토큰 수가 증가하고 비용도 급증합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메시지를 매번 LLM에 보내면 토큰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바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장기 메모리는 세션이 끝나도 보존되고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장기 메모리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장기 메모리란 무엇일까요? 세션이 끝나도 보존되는 정보를 외부 저장소에 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는 거죠.
핵심은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대화 내용을 임베딩이라는 벡터로 변환하여 저장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의미적으로 유사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3개월 전에 배송 문제로 불만을 제기했다면 이번에 다시 방문했을 때 그 정보를 불러와서 지난번 배송은 잘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장기 메모리는 외부 저장소에 영구 보존되고 벡터 DB로 의미 검색을 하며 세션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핵심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벡터 DB는 텍스트를 고차원 벡터로 변환하여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용자가 강아지 사료 추천이라고 물어봤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내용은 반려견 먹이 알려줘입니다. 표현은 완전히 다르지만 의미는 비슷하죠. 전통적인 키워드 검색으로는 이 둘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강아지와 반려견, 사료와 먹이라는 단어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벡터 임베딩을 사용하면 의미적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문장을 벡터로 변환하면 고차원 공간에서 가까운 위치에 배치됩니다. 그래서 표현이 달라도 같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벡터 DB의 강력한 힘입니다. 장기 메모리를 코드로 구현해 봅시다. 화면에 코드를 봐주세요. 크로머DB라는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먼저 벡터 메모리 클래스를 정의하고 이니트 메서드에서 크로머DB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채트메모리라는 컬렉션을 만듭니다. 이 컬렉션이 우리의 메모리 저장소입니다. 스토어 메서드를 보겠습니다. 텍스트와 메타데이터를 받아서 저장하는데 중요한 점은 크로머DB가 자동으로 텍스트를 벡터로 변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임베딩 API를 호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큐먼트 리스트에 텍스트를 넣고 메타데이터즈에 부가 정보를 넣고 IDS에 고유 아이디를 할당합니다. 서치 메서드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퀴리 텍스트에 검색할 문장을 넣으면 크로머DB가 의미적으로 유사한 문서를 찾아서 반환합니다. 탑K 파라미터로 상위 몇 개를 가져올지 결정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코드로 강력한 의미 검색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장기 메모리를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까요? 고객 지원 보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고객이 6개월 전에 배송이 늦어요라고 불만을 제기했다고 합시다. 그 내용이 벡터 DB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고객이 6개월 후에 다시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보던 고객의 아이디로 과거 대화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배송 문제는 해결되셨나요? 불편을 드려 죄송했습니다라고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고객은 깜짝 놀라겠죠? 내가 예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것이 장기 메모리의 힘입니다. 과거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개인화된 응답을 제공하며 고객 경험을 대폭 향상시킵니다. 단순한 FAQ볼에서 진짜 비서로 진화하는 겁니다. 이제 에피소딕 메모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피소딕 메모리란 무엇일까요? 대화를 에피소드 단위로 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주제나 작업이 완료되면 그 전체를 하나의 에피소드로 묶어서 저장합니다. 마치 TV 드라마가 여러 에피소드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대화도 의미 있는 단위로 구분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항공권 예약 에피소드, 호텔 검색 에피소드, 렌터카 문의 에피소드처럼 말입니다. 각 에피소드는 시작과 끝이 명확하고 하나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에피소딕 메모리의 장점은 의미 단위로 대화를 묶고 주제별로 에피소드를 관리하며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특정 에피소드만 찾아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에피소드 단위 저장의 장점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피소드는 시작과 끝이 명확합니다. 사용자가 항공권 예약해줘라고 말하면 에피소드가 시작됩니다. 출발지, 목적지, 날짜를 입력하고 항공권을 선택하고 결제까지 완료하면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이렇게 작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나중에 사용자가 지난번 예약한 항공편 알려줘라고 물어보면 정확히 항공권 예약 에피소드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호텔이나 렌터카 에피소드는 검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한 검색 결과를 보장하는 비결입니다. 에피소드 구조는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검색 효율을 높이며 사용자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게 해줍니다. 에피소딕 메모리를 코드로 구현해 봅시다. 화면의 코드를 봐주세요. 에피소딕 메모리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에피소드즈 리스트는 완료된 에피소드들을 저장하고 커런트 에피소드는 현재 진행 중인 에피소드를 담습니다. 스타트 에피소드 메서드를 보겠습니다. 새로운 에피소드를 시작할 때 호출하는데 에피소드 아이디, 주제, 시작 시간, 빈 메시지 리스트, 그리고 아직 없는 요약을 초기화합니다. 데이타임, now로 현재 시간을 ISO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add to episode 메서드는 현재 에피소드에 메시지를 추가합니다. 현재 에피소드가 있을 때만 추가하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end episode 메서드가 흥미롭습니다. 에피소드를 종료할 때 종료 시간을 기록하고 LLM이 생성한 요약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완료된 에피소드를 에피소드즈 리스트에 추가하고 커런트 에피소드를 넌으로 초기화합니다. 이렇게 각 에피소드가 독립적으로 관리됩니다. 에피소드 요약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각 에피소드가 끝날 때 LLM이 자동으로 요약을 생성합니다. 왜 요약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제주도 여행계획 에피소드를 생각해 봅시다. 사용자가 항공권, 호텔, 렌터카, 맛집, 관광지에 대해 40개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가정합니다. 나중에 이 에피소드를 다시 참고하려면 40개 메시지를 전부 읽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LLM이 요약을 만들어줍니다. 사용자가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계획했고 가족 4명이며 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성산 일출봉과 우도를 방문하고 해산물 레스토랑을 선호합니다처럼 핵심만 추출합니다. 이 요약만 보면 전체 에피소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검색 속도도 대폭 향상됩니다. 40개 메시지가 아니라 한 문단의 요약만 처리하면 되니까요. 실전에서는 단기, 장기, 에피소딕 메모리를 모두 조합하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듭니다. 어떻게 조합할까요? 먼저 현재 대화는 단기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최근 10개 정도의 메시지를 유지하는 거죠. 중요한 정보는 벡터 DB인 장기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선호도, 주문 내역, 불만 사항 같은 것들입니다. 완료된 작업은 에피소드로 저장합니다. 항공권 예약이 끝나면 하나의 에피소드로 묶어서 보관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섞어야 최적의 성능을 냅니다. 단기 메모리는 빠른 응답을 위해, 장기 메모리는 개인화를 위해, 에피소딕 메모리는 작업 추적을 위해 사용합니다. 상황별로 최적의 메모리를 선택하고 성능과 비용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메모리 시스템을 코드로 구현해 봅시다. 화면의 코드를 봐주세요. 하이브리드 메모리 클래스는 세 가지 메모리를 모두 포함합니다. 슈어트텀은 최근 10개 메시지, 롱텀은 벡터 DB, 에피소딕은 에피소드 관리를 담당합니다. 프로세스 메시지 메서드가 핵심입니다. 새 메시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첫째, 단기 메모리에 무조건 추가합니다. 모든 메시지는 단기 메모리에 들어갑니다. 둘째, 현재 에피소드에 추가합니다. 에피소드가 진행 중이면 거기에도 넣습니다. 셋째, 중요한 정보는 장기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is important 메서드로 중요도를 판단하는데 주문, 예약, 결제, 불만, 문제 같은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중요하다고 간주합니다. get context 메서드는 컨텍스트를 조회할 때 사용합니다. 단기 메모리의 최근 대화와 장기 메모리의 관련 정보를 결합하여 반환합니다. 탑K를 3으로 설정하여 상위 3개의 관련 메모리만 가져옵니다. 이렇게 하이브리드 구조로 각 메모리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가 많아질수록 검색이 느려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벡터 인덱스를 활용하면
수백만 개의 벡터 중에서도 밀리초 단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HNSW와 IVF 같은 알고리즘이 핵심 기술입니다. HNSW는 하이라어키켈 네버거벨 스몰 월드의 약자로 그래프 구조를 이용해서 빠르게 검색합니다. IVF는 인버티드 파일 인덱스로 벡터 공간을 여러 클러스터로 나눠서 검색 범위를 줄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개의 벡터가 있다면 전체를 다 비교하는 대신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 몇 개만 검색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속도는 수백 배 빨라집니다. 벡터 인덱스를 활용하면 대규모 데이터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윈도우 관리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LLM마다 컨텍스트 윈도우 크기가 다릅니다. GPT-4는 128K 토큰을 지원하고 클로드는 200K 토큰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크니까 충분해 보이죠? 하지만 전체를 다 쓰면 비용이 폭증합니다. 토큰 하나당 비용이 붙으니까요. 예를 들어 128K 토큰을 전부 사용하면 요청 한 번에 몇 달러가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정보만 선별하여 컨텍스트를 구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최신 메시지는 전부 포함하고 오래된 메시지는 요약하거나 제거합니다. 중요도 점수를 매겨서 중요한 메시지만 남깁니다. 모델별 토큰 제한을 확인하고 핵심 정보만 선별하며 비용 최적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컨텍스트 윈도우 관리를 코드로 구현해 봅시다. 화면의 코드를 봐주세요. 컨텍스트 매니저 클래스는 토큰 수를 관리합니다. 틱토컨 라이브러리로 토큰을 계산하는데 오픈AI의 공식 토크나이저입니다. 피트 컨텍스트 메서드가 핵심입니다. 메시지 리스트를 받아서 맥스 토컨즈 안에 맞춥니다. 어떻게 할까요? 최신 메시지부터 역순으로 추가합니다. 가장 최근 대화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각 메시지의 토큰 수를 계산하여 누적합니다. 토텔 토컨즈에 더하는 거죠. 만약 토텔 토컨즈가 맥스 토컨즈를 초과하면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메시지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대신 서머라이즈 올더 메시지즈 메서드를 호출하여 오래된 메시지를 요약합니다. 이전 대화 요약, 사용자가 제품 정보를 문의함처럼 한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실제로는 LLM API를 호출하여 자동으로 요약을 생성합니다. 이 요약을 시스템 메시지로 맨 앞에 추가하고 반복을 중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토큰 제한 내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토큰 계산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개발자가 글자 수로 토큰을 추정하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같은 글자 수라도 토큰 수는 다릅니다. 한글은 영어보다 토큰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헬로는 1토큰이지만 안녕하세요는 4토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픈AI의 토크나이저가 영어 중심으로 학습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어 단어는 대부분 1대 2토큰인데 한글은 음절마다 토큰이 붙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토큰 카운팅이 필수입니다. 추정으로 계산하면 토큰 제한을 초과하거나 반대로 공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틱토컨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정확하게 토큰 수를 셀 수 있습니다. 언어별 토큰 수 차이를 이해하고 항상 틱토컨으로 확인하세요. 대화가 길어지면 메모리를 압축하는 기법이 필요합니다. 3가지 주요 기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롤링 요약입니다. 10개 메시지마다 LLM이 자동으로 요약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원본 메시지는 제거하고 요약만 남깁니다. 둘째, 핵심 추출입니다. 메시지에서 엔티티와 의도만 추출하여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3박 4일 동안 가족 여행을 가고 싶어요라는 메시지에서 제주도, 3박 4일, 가족이라는 엔티티만 뽑아냅니다. 셋째, 계층적 요약입니다. 문장 단위로 먼저 요약하고 그 다음 문단 단위로 요약하고 마지막에 전체를 요약합니다. 피라미드 구조로 점점 압축하는 거죠. 이 3가지 기법을 상황에 맞게 조합하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롤링 요약을 코드로 구현해 봅시다. 화면의 코드를 봐주세요.
롤링 서머리 메모리 클래스는 일정 메시지마다 자동으로 요약을 생성합니다. 서머리 인터벌을 10으로 설정하면 10개 메시지마다 요약이 만들어집니다. 애드 메시지 메서드를 보겠습니다. 새 메시지를 추가한 후 메시지 개수가 서머리 인터벌 이상이면 어떻게 할까요? 제너레이트 서머리 메서드를 호출하여 현재 메시지들을 요약합니다. 실제로는 오픈AI API를 호출하여 이 대화를 한 문단으로 요약해줘라는 프롬프트를 보냅니다. 요약이 완료되면 서머리즈 리스트에 추가하고 오래된 메시지는 제거합니다. 여기서는 최근 5개만 유지합니다. get full context 메서드는 전체 컨텍스트를 반환하는데 모든 요약과 최근 메시지를 결합합니다. 이렇게 하면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중요한 정보는 모두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메시지 100개를 요약 10개로 압축할 수 있으니 엄청난 절약이죠. 실무 적용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 스타트업이 고객 지원 AI를 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단기 메모리만 사용했어요. 개발이 빠르고 간단했으니까요. 하지만 고객들이 지난달에 문의한 내용 좀 찾아줘라고 요청하면 답을 못했습니다. 세션이 끝나면 메모리가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벡터DB를 추가했습니다. 모든 대화를 크로모DB에 저장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고객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네 라고 말이죠. 그 다음 에피소드 저장을 도입했습니다. 문의 유형별로 에피소드를 구분하여 관리했더니 검색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 만족도가 40%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장기 메모리의 실제 비즈니스 가치입니다. 기술이 곧 고객 경험으로 이어지는 거죠. 메모리 시스템을 선택하는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특성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 간단한 FAQ 보기라면 단기 메모리만으로 충분합니다. 사용자가 질문하고 답변받는 단순한 구조라면 대화 히스토리만 관리하면 됩니다. 둘째, 개인화 서비스라면 장기 메모리가 필수입니다. 사용자의 선호도, 구매 이력, 관심사를 기억해야 하니까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추천 시스템을 생각해보세요. 셋째,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라면 에피소딕 메모리까지 필요합니다. 여행 계획, 프로젝트 관리, 연구 보조 같은 멀티 스텝 작업에서는 에피소드 단위 관리가 큰 도움이 됩니다. FAQ는 단기, 개인화는 장기, 복잡한 작업은 에피소딕 메모리를 사용하세요. 필요에 따라 조합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용 최적화 전략도 중요합니다. 메모리 시스템은 공짜가 아닙니다. 벡터DB 저장 비용, LLM 요약 생성 비용, 검색 쿼리 비용이 모두 누적됩니다. 어떻게 최적화할까요? 첫째, 중요도 점수를 매겨서 중요한 정보만 저장합니다. 모든 메시지를 다 저장하지 마세요. 주문, 불만, 결제처럼 중요한 것만 골라서 저장합니다. 둘째, 오래된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삭제합니다. 1년 전 데이터가 정말 필요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최근 3대 6개월 데이터면 충분합니다. 셋째, 검색 범위를 제한합니다. 탑K를 너무 크게 설정하지 마세요. 보통 3대 5개면 충분합니다. 비용과 성능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저장하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메모리에 민감한 정보가 저장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개인정보, 신용카드 번호, 건강 정보 같은 것들이죠. 어떻게 보호할까요? 첫째, 민감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평문으로 저장하지 마세요. AES-256 같은 강력한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둘째, 사용자에게 삭제 권한을 보장합니다. 사용자가 내 데이터 전부 지워줘라고 요청하면 즉시 삭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GDPR 같은 규정을 준수합니다. 유럽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GDPR 요구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메모리 시스템을 설계할 때 보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세요.
기술적으로 훌륭해도 보안이 뚫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메모리 시스템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메모리 시스템도 함께 진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동으로 중요도를 판단하는 AI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키워드를 정의하지 않아도 AI가 스스로 중요한 메시지를 골라냅니다. 둘째, 사용자 의도를 예측하는 메모리가 등장합니다. 과거 패턴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무엇을 원할지 미리 준비하는 거죠. 셋째, 멀티모달 메모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성, 비디오까지 통합하여 관리합니다. 앞으로 더욱 지능적인 메모리 시스템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배운 기초를 바탕으로 최신 기술을 계속 학습하세요.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LLM 에이전트의 메모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단기 메모리로 대화를 관리하고 장기 메모리로 정보를 보존하며 에피소딕 메모리로 작업을 추적하는 방법을 모두 배웠습니다. 실전 코드와 함께 구현 방법도 익혔으니 이제 여러분만의 지능형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세요. 코드덱에서 더 많은 강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